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효식품, 청국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조합까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지난 겨울 내내 청국장을 드셨는데 함께 먹는 음식을 잘못 선택해서 오히려 속이 더 불편했던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청국장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청국장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소화 흡수가 훨씬 쉬워지고 비타민 K 같은 귀한 영양소도 만들어지죠.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걱정되잖아요. 청국장의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고요. 그런데 청국장을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청국장도 잘 맞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거든요. 먼저 청국장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배추김치예요. 청국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섭섭하죠. 이게 단순히 맛의 궁합만 좋은 게 아니에요. 청국장은 발효식품이고 김치도 발효식품이잖아요. 둘 다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우리 장에 좋은 유익균이 가득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이 배가 되는 거죠.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청국장에 배추김치를 꼭 곁들여서 드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짠 김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청국장 자체도 나트륨 함량이 제법 있거든요. 김치까지 너무 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김치를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거나 처음부터 덜 짜게 담근 김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두부예요. 청국장과 두부의 만남은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둘 다 콩으로 만든 식품이니까 영양소 구성이 비슷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해줘요. 청국장은 발효 과정에서 단백질이 잘게 쪼개져서 소화가 잘 되고 두부는 부드러워서 씹고 삼키기 편하죠. 소화력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요. 폐경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안면홍조나 식은땀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청국장의 발효 과정에서도 이소플라본의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두부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꼭 두부를 넉넉히 넣으세요. 처음엔 그냥 양을 늘리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부드러운 두부를 많이 넣으신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이셨던 거죠. 세 번째로 좋은 궁합은 쌈채소예요. 상추, 깻잎, 배추 같은 쌈채소들이요. 청국장을 밥에 비벼서 쌈채소에 싸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조합이에요. 쌈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 식이섬유가 청국장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깻잎은 청국장과 정말 잘 어울려요. 깻잎 특유의 향이 청국장의 냄새를 중화시켜주기도 하고요. 깻잎에는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좋아요. 상추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배추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요. 네 번째는 멸치예요. 청국장찌개 끓일 때 멸치로 육수를 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멸치는 칼슘의 보고예요. 청국장의 비타민 K가 이 칼슘을 뼈로 제대로 흡수시켜주니까 뼈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에요. 골다공증 예방에 이만한 조합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청국장찌개를 드시는데 항상 멸치를 듬뿍 넣어서 끓이세요. 70대 후반인데도 뼈가 튼튼하셔서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래요. 물론 운동도 꾸준히 하시지만 이런 식습관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파예요. 대파나 쪽파 같은 거요. 청국장찌개에 파를 넣는 건 기본이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청국장의 혈전용의 효과와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조합이에요. 파는 또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청국장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긴 하지만 가끔 가스가 차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파를 넉넉히 넣으면 이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파의 매운맛이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섯 번째는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어떤 버섯이든 좋아요. 청국장찌개에 버섯을 넣으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들어있어요.
청국장의 면역력 증강 효과와 시너지를 내죠.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감기 예방하는데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해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면 더욱 좋고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청국장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에는 금상첨화예요. 제 친구 어머님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로 청국장에 말린 표고버섯을 꼭 넣어서 드시는데 정기검진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는 다시마예요. 청국장찌개 육수를 낼 때 다시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다시마에는 요오드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죠.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은 물론이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요. 다시마의 미끈미끈한 성분인 알긴산은 중금속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청국장에 나트륨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다시마를 육수용으로만 쓰지 마시고 건더기로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8번째는 고추예요. 청고추든 홍고추든 좋아요. 청국장찌개에 고추를 넣으면 매콤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죠. 고추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도와요. 청국장의 다이어트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또 캡사이신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기도 해요. 고추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요. 특히 청고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청국장의 단백질과 고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나이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조합이에요. 9번째는 감자예요. 청국장찌개에 감자를 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감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니까 청국장의 높은 나트륨 함량을 중화시켜줘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감자의 전분은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어요. 청국장의 단백질과 감자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10번째는 된장이에요. 청국장과 된장을 같이 쓴다고요? 네, 맞아요.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조금 넣으면 맛이 더 깊어져요. 둘 다 발효식품이니까 유익균이 더 다양해지는 거죠. 장 건강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이 있는 게 좋거든요. 된장은 청국장보다 발효기간이 길어서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요. 청국장의 강한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청국장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된장을 조금 섞어보세요. 훨씬 먹기 편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청국장과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청국장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지인 한 분은 이걸 몰라서 한동안 속이 불편하셨거든요.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게 시금치예요. 의외죠? 시금치가 워낙 건강에 좋은 채소라서 청국장과 함께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수산이 청국장의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는데 이게 몸에 흡수가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이 수산칼슘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장결석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청국장을 드실 때는 시금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를 드시고 싶으시면 청국장과는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청국장찌개에 시금치를 넣어서 자주 드셨대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결석이 발견됐대요.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는 걸 피하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게 홍차나 녹차예요. 식사 후에 차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청국장 드시고 바로 차를 마시면 안 좋아요.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청국장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탄닌은 단백질과도 결합해요. 그래서 청국장의 귀한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할 수 있어요.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영양소 흡수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세 번째는 우유예요.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청국장과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둘 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청국장 자체도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우유까지 더해지면 배가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청국장과는 따로 시간을 두고 드세요. 네 번째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에요. 생선도 건강에 좋고 청국장도 건강에 좋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청국장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등푸른 생선에는 히스티딘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티라민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편두통이 있으셔서 청국장 드시는 날은 생선은 피하세요. 대신 다른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요. 5번째는 치즈예요. 치즈도 발효식품이고 청국장도 발효식품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역시 티라민 문제가 있어요. 숙성된 치즈에는 티라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청국장의 티라민과 치즈의 티라민이 합쳐지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MAO 억제제라는 종류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티라민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하거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꼭 여쭤보세요. 6번째는 와인이에요. 술과 청국장을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와인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와인에도 티라민이 들어있거든요. 레드와인이 화이트와인보다 티라민 함량이 더 높고요. 청국장 드시면서 술을 곁들이고 싶으시면 소주나 맥주를 적당량 드시는 게 낫겠어요. 7번째는 초콜릿이에요. 후식으로 초콜릿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청국장 먹고 나서는 피하세요. 초콜릿에도 티라민이 들어있어요. 특히 다크초콜릿에 많이 들어있고요.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8번째는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티라민이 많은 과일이에요. 특히 잘 익은 바나나일수록 티라민 함량이 높아져요. 청국장 드신 후에 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사과나 배 같은 다른 과일을 선택하세요. 9번째는 아보카도예요.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아보카도지만 청국장과는 맞지 않아요. 아보카도에도 티라민이 들어있거든요. 잘 익은 아보카도일수록 티라민 함량이 높아요. 아보카도를 드시고 싶으시면 청국장과는 다른 끼니에 드세요. 10번째는 간장이에요. 청국장이 짜니까 간장을 추가로 넣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간을 더 맞추려고 간장을 넣으시면 안 돼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되거든요. 청국장 자체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니까 간장을 더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청국장을 드실 때 간을 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청국장을 적게 넣고 다른 재료들로 맛을 내는 게 좋아요. 버섯이나 다시마로 감칠맛을 내고 고추로 매운맛을 더하면 간장 없이도 충분히 맛있어요. 11번째는 젓갈류예요. 새우젓이나 멸치젓 같은 거요. 청국장찌개에 간을 맞추려고 젓갈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나트륨 과다의 원인이 돼요. 젓갈은 정말 짜거든요. 청국장과 젓갈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갈 수 있어요. 12번째는 라면이에요. 청국장 라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건강을 생각하시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라면 스프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청국장에 나트륨과 합쳐지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라면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청국장 대신 다른 반찬과 함께 드세요. 13번째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에요. 이런 가공육에는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어요. 청국장의 단백질과 이런 첨가물이 만나면 좋지 않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청국장은 신선한 재료들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14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식사하면서 탄산음료를 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청국장과는 맞지 않아요. 탄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청국장이 발효식품이라 가스가 찰 수 있는데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배가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15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청국장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토마토의 산성이 청국장의 유익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토마토를 드시고 싶으시면 청국장과는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청국장을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변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아침 식사로 청국장을 드신다면 청국장찌개를 끓이세요. 육수는 멸치와 다시마로 내고 두부를 넉넉히 넣으세요. 버섯도 좋아하시는 걸로 한두 가지 넣고 대파는 송송 썰어서 많이 넣으세요. 고추도 취향껏 넣으시고요. 감자를 작게 썰어서 넣으면 더 좋아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접시에 따로 담아 놓으세요. 상추나 깻잎도 준비해 두시고요. 청국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밥 위에 올리고 거기에 김치를 조금 얹어서 쌈채소에 싸 먹으세요. 정말 맛있고 영양도 완벽해요. 저녁으로 드신다면 조금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청국장을 적게 넣고 채소를 많이 넣어서 끓이세요. 배추, 애호박, 양파, 느타리버섯 같은 걸 듬뿍 넣으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한 저녁 식사가 돼요. 밥도 평소보다 적게 드시고요. 청국장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드시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 때문이에요.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에서 만들면 나트륨 조절이 가능하니까 더 좋아요. 시판 청국장은 보관을 위해 소금을 많이 넣거든요. 집에서 만들면 소금을 적게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발효 과정에서 잘못되면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청국장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요. 냉장 보관이 기본이고 오래 보관하실 거면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했다가 드실 때는 자연해동 하시고 다시 냉동하지는 마세요. 한번 해동한 건 바로 드셔야 해요. 청국장 드시고 나서 입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를 조금 마시면 냄새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국장과 우유는 같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한두 시간 지나서 마시세요. 아니면 사과를 한 조각 드시는 것도 좋아요. 사과의 폴리페놀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청국장의 효능을 정리해드리면 혈전 용해로 혈관 건강에 좋고, 유익균으로 장 건강에 좋고, 비타민 K로 뼈 건강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좋아요. 이소플라본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나토키나제 효소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런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해요. 배추김치, 두부, 쌈채소, 멸치, 파, 버섯, 다시마, 고추, 감자, 된장과 함께 드시면 청국장의 효능이 배가 돼요. 반대로 시금치, 차, 우유, 등푸른 생선, 치즈, 와인, 초콜릿, 바나나, 아보카도, 간장, 젓갈, 라면, 가공육, 탄산음료, 토마토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특히 티라민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두통이나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나트륨 과다 섭취도 주의하시고요. 청국장 자체가 짜니까 다른 짠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 친구 어머님께서 청국장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드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나트륨 수치가 높다고 지적을 받으셨대요. 그때부터 청국장 드실 때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시고 함께 먹는 음식들도 신경 쓰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다음 검진 때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청국장은 분명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에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청국장의 좋은 효능만 제대로 누리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음식의 궁합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청국장 드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청국장과 음식 궁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우리 모두 건강한 식습관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